안녕하십니까. 온테코 이광배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세척 하는 회사인데요. 이거를 이제 좋고 나쁨을 나쁨을 떠나서, 관세척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관세척의 효과가 어떻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2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한 200km 정도의 성과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척을 통해서, 기술 진단이 되고, 일반 기술 진단이 되고, 누수 탐사도 되고, 이 관방 관리의 이제 전반적인 사항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관방관리 회사다 보니까, 운영관리, 그 다음에 관세척, 그 다음에 이제 관망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 이런 이제 포맷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수관망도가, 기존 관망도가, 기존 설계도면과, 현장과 한 60%뿐이 지금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관망도가 얼마큼 오차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지역이든 저희들이 관세척 대상지에 수압대 24시간 데이터를 로그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압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 격차가 뭘 뜻하느냐? 결국은 지하 관망도 안에 적수가 상당히 지금 발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 속에서 유속이 많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세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군이 많고, 지금 피해 사례를 지금 나열한 건데, 대부분 다 물적 피해입니다. 단수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관세척을 통해서 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물적 피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수 물적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세척수가, 상가로 투입하는 피해들, 그 다음에 세척수를 무단 방류해서 환경적으로 오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자, 저희들이 관세척은 일반 공사로 나타나는데, 용역의 한 90%가 용역이다 보니까 저렇게 보고서 형태가, 각각의 보고서 형태가 들어갑니다. 관세척 현장 조사 보고, 그 다음에 관세척 이제 단속 안내 매뉴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서 보고, 몇 시에 단속을 하고, 몇 시에 관세척을 하고, 어떻게 이제 최종 완료 보고까지 이렇게 용역 보고서가 5단계, 많게는 7단계까지 용역 보고서가 제출을 합니다. 자, 관세척은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들 만의 단계별로 이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1단계 계획 수립, 2단계 홍보 계획 수립, 세척 준비 계획, 그 다음에 3번째가 관세척 실시, 네 번째가 관세적 처리 방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번째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6번째는 이제 평가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세척을 실시 계획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지자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환경타임지를 통해서 주시면 군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관세척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되는 게 단수계획인데, 단수계획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상가별로 방문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저렇게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서 언제 어느 때 이제 단수를 할 것이냐. 자, 보시다시피 저희들만의 이제 단수계획을 할 때 상가가 접해 있으면, 먹자골목이나 유흥가나 커피숍 같은 미장원 같은 데는 단수를 못 합니다. 저렇게 이제 물탱크를 세워서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관세척 동안에는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민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관망관리에서 보니까 평생을, 운영관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회사가 관망관리 운영 능력, 그 다음에 해석 능력, 그 다음에 관세적 전후기까지, 마지막에 이제 관세적 위관리 능력,
관망에 대해서 민원이 원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렇게 민원을 수시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세청은 어느 회사나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10개 정도의 관세청 기술 회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분인조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조사조, 밸브리 운전 조작조, 단수계획 홍보조, 그 다음에 계량기 차단 및 해체 배관, 그 다음에 세척팀, 민원 대응팀, 그 다음에 현장 보호관리자까지 이렇게 운영관리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세척이 굉장히 민원이 다발성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세척을 할 때 민원 건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한 60건 정도가 현재 한 섹터당 들어옵니다. 결국은 60건, 많게는 100건 정도의 민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저희들만의 특허 기술이 두 가지 가장 획기적인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관안에 회전체가 발사체가 저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물과 공기를 회전을 해서 관의 마찰력을 가중을 시켜서 세척하는 겁니다. 일반 기체나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지만 결국은 단방향으로 세척을 하는 것보다 기체와 물을 돌려서 회전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총구의 역할을 보면 회전하게만 있어요, 총구가. 저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강한 이 회전력을 통해서 관을 세척하다 보니까 이 물을 돌렸을 때, 기체를 돌렸을 때와 그냥 일반적으로 기체를 투입했을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 안에서 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기체가. 초음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충격파 작용으로 해서 속도의 위로 변화를 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난류 효과로 결국은 관에 세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반 기체 투입의 단발성 투입과 회전력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게 대구광역시의 100km 정도, 그 다음에 부천시 55km 정도의 효과를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입공법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측에 있는 그림이 회전 발사체입니다. 관안에 발사체가 지금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회전체가 삽입이 되면 뒤에서 오는 물과 공기가 굉장히 여기를 통과하면 저렇게 마찰력을 일으켜요. 회전력이 굉장히 강하게 관이 연장이 길면 길을수록 에어 포켓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 발생으로 효과가 더 좋습니다. 2km 일대 세척과 2km의 세척 차이는 2km 세척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에어 포켓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상태이지 기계적으로는 없습니다. 관이 길수록 결국은 에어 포켓과 기존에 있는 물과 공기의 층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저희들이 장점은 관망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수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단계 시험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고립을 하는데, 고립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더 찾겠죠. 그럼 거기다가 수압계를 설치를 하고 유량계를 설치를 하면 단수 구간에는 누수가 되면 수압계가 떨어질 테고, 누수가 되면 휴대용 유량계에 유량이 뜨겠죠. 그러면 그 구간은 저희들이 탐사요원들이 가서 누수 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반드시 있죠. 결국은 이제 누수 탐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초음 탐사를 하지만 결국은 휴대용 유량계와 수압계를 걸어서 찾는 것과 일반적으로 누수 탐사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근데 100% 누수를 찾습니다. 저거는. 그 일상적인 이 관망 운영 관리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단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부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척수 처리하는데 지금 방류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부에서도 기본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도 가이드가 없어요. 세척수 처리 방안이. 결국 저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부직포를 사용하든 일반적으로 걸름망을 사용하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처리를 해야 돼요. 세척소를 어떻게 발굴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게 저렇게 충격 완충 장치를 통해서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를 해서 특허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기술이 뭐뭐 있냐면은 회전체, 그러니까 워터젯 회전체와 이 여과기가 특허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걸려서 저걸 개발을 했어요. 환경부 세척하기 전부터 제가 고안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척수 처리를 저렇게 깨끗한 물로 지금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수질탁도 0.5까지 떨어져요. 저 여과기를 통해서 수질이. 결국은 이제 부대 효과가 상당히 많겠죠. 자, 우측에 있는 게 환경부 기본계획의 그 세척 점검구입니다. 피그형 점검구는 저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비용이 예산 비용이에요. 저렇게 고비용으로 저렇게 할 것이냐, 좌측에 기존 관에다가 활동자원을 태워서 이에 부담감 놓고 거기다가 분기점에 수압기를 달든 아니면 센서를 달든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불필요하게 저렇게 시설 관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현장 경험상. 그러면 엄청난 차이의 저비용이 형성이 돼요. 지금 지자체마다 기본 계획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어떤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척구 퇴수구의 시설 점검을 어떻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저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그럼 아무래도 경제성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결국은 기체가 저 안에만 들어가서 회전체만 들어가면 되니까 저거는 불필요하게 프리캐스트 저 밸브실에다 피구형 점검구를 지금 넣게 돼 있어요. 설계가. 저희들 지자체마다 설계를 같이 참여를 하는데 저렇게 좌측에 있는 것처럼 설계를 합니다. 세척구 퇴수구를. 자,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법 비교이다 보니까 제 자랑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대구광역시, 인천, 청주, 부천, 계룡, 익산 지자체마다 전면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척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망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기존에 60%뿐이 안 되는 이 관망도를 가지고 준비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점 같습니다. 지금 경험상. 단순히 세척 대상지에 세척을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단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고 또 세척 대상지에 세척을 하면은 엉뚱한 데가 단수가 된다고 하고 단수가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계획과 어떤 현장 조사와 매치를 통해서 관망도 보완을 하고 어떻게 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거를 관세척을 어떻게 해서 상기를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9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관세척하는 시간까지 오면은 거진 90%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관세척은 간단합니다. 그 전까지의 과정, 단수계, 그 다음에 상수관망도를 현장에서 관로가 맞는지, 그 다음에 스탑 테스트를 통해서 단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압 측정도 해보고, 출수불량이 그 지역에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토를 해서 정말 그 대상지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결국은 하는 것은 관망도의 운영관리의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마다 하는데 90%를 여기다 할애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밤마다 고생을 해요. 그리고 관하고 24시간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안 맞다 보니까 지하 관망도를 세척하는 것은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기체를 투입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결국은 지자체 감독관님과 실행자의 그 밀접한 관계, 계획 관계 이런 것이 90% 차지하다 보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가장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관세척 위험도입니다. 다 기피를 해요.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럼 민원에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사전에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해야 그 관세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하시든
어떻게 운영을 하시든 그거는 지자체에서 공법 선정을 하실 때 결국은 키포인트를 관세청이 들 것이냐 관망 운영관리에 들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광배 대표님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인사만 네,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저희들이 저 관계되는 지자체마다 관세청 매뉴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세청 매뉴얼을 6단계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수정에도 저희들이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타임즈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관세청 매뉴얼을 정해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업무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배 대표님의 열정적인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